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야, 정말 뭐 장동건, 고서영 유명한 배우들이죠. 이분들 사는 청담동 아파트 100억을 넘었다는, 야, 정말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을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전세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청담동의 아파트 전세가 무려 71억이라고 하니까요. 뭐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뭐 100억, 70억. 네. 이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서울의 좀 매수 심리 요쪽이 조금 꺾였었는데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렇죠. 매수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당연히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은 가격도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왜 늘 돌고 돌고 돌아서 늘 강남 쪽으로 결론이 나는지, 왜 강남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뭐 우리가 좀 당연히 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그것을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들 아니면 뭐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돌고 돌아 늘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됐다 이렇게 하다가도 늘 다시 들썩이는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촉발점 역할을 하는 것들이 늘 강남 부동산인데 또다시 그렇죠. 강남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묻고 묻고 또 묻고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강남 부동산, 뭐 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은 서울의 매수 심리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이사 공급 대책 때문에 많은 이제 공급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은 지금 어려움을 또 겪고 있으면서 매수 심리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것의 중심에 또 강남 4구, 그렇죠. 특히나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강남 3구가 좀 많은 중심이 되고 있죠. 뭐 우리가 과거를 조금 돌이켜 보면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선다고 하는 삼성동이나 뭐 청담동이나 그렇죠. 대치동이나 또 잠실까지 요렇게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또 당선이 되면서 또 서울의 부동산이 또 들썩 특히나 재건축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또 묶었죠. 뭐 압구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성수나 목동 같은 주요 재건축이 많이 포진해 있는 곳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쪽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강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쪽이 지금 대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성 1차 이제 전용 100 지금 80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무려 53억에, 야, 어마어마하죠. 자, 이게 올 초, 그러니까 올 1월 정도만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가 약 한 43억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올 1월 달에 43억 했던 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53억이니까 6개월 만에 거의 10억이 올랐다라고 하면 정말 깜놀할 일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특히나 또 압구정 현대 7차 같은 경우가 요게 지금 전용 지금 뭐 240m 정도는 이게 거의 뭐 80억의 거래가 됐죠. 지금 여기도 67억 정도 했었는데 80억이니까 무려 13억이 지금 올라간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 쪽, 어쨌든 강남 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뭐 좀 뜨거운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특히나 이런 어떤 기저에는 바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그렇죠. 지금 104.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6주 연속 그렇죠.
1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사 공급 대책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계속 뭐 서울이 이제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1%가 거의 넘어가는 이런 상승률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쭉쭉쭉쭉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뭐 0.8, 0.7, 뭐 0.5, 0.3, 0.1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것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뭐 다시 주간 상승률이 1포인트까지 올라가서 또다시 이사 공급 대책 나오기 직전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결국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매매 수급 지수, 매수 심리가 지금 살아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뭐 서울의 뭐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것이 강남 4구 쪽에 지금 강남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111.5포인트. 지금 100한4 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이 111이니까 평균보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포인트로만 봐도 그렇죠. 지금 4.8포인트까지 한꺼번에 지금 올라가니까 상승폭 자체도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지금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신문 기사 그 헤드라인을 제가 좀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좀 지금 올려놨는데 그대로 지금 올려놨는데요. 자, 옥죄일수록 뛴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네, 바로 강남 그렇죠. 부활한 똘똘한 강남의 한 채. 자,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다시 뭐 수도권이나 그렇죠. 뭐 다시 지방 광역권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갔던 투자자들이 다시 똘똘한 강남 한 채 쪽으로 모여들면서 강남 쪽이 또 다시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렇죠 뭐 투기 지역이다 뭐 계속 묶어도 계속 뛴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최근에 그렇죠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청담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 바로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전용 273제곱미터 크죠. 거의 한 100평 가까이 되는 이런데 최근에 이게 100억을 넘어섰는데 그냥 넘어선 게 아니라 무려 115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이 아파트. 근데 이게요. 작년 10월쯤에 이게 거래가 됐었을 때 어느 정도였었냐면 한 95억 정도였어요. 자, 야, 이거 정말 레알 진짜냐? 맞습니다. 거의 뭐 한 몇 개월 사이에 무려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 올랐다라는 거죠. 95억짜리가 95억도 어마어마한 거죠. 아파트 한 채가. 그런데 115억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거의 뭐 20억이 몇 개월 만에 올라가는 거의 뭐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또 올라간 거예요. 네, 이런 뭐 상황들이 현재 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압구정, 청담, 대치 쪽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자, 압구정, 청담, 대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강남 이제 아파트 값들이 물론 이런 뭐 펜트하우스들이 뭐 100억이 넘어가는 거고 웬만한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값들이 50억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삼성동 아이파크 있죠.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세가 거의 뭐 한 40억 정도 되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전세값까지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자, 그러니까 이제 펜트하우스는 100억, 강남의 웬만큼 유명한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50억. 이제 뭐 웬만큼 그 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30에서 40억.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정말 강남은 또 다른 어떤 그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늘 부동산 시장이 왔다 갔다 덜컹덜컹 하다가 꼭 마지막에 가면 그렇죠. 왜 부동산 시장의 결론은 늘 강남으로 날까요? 자, 일단 강남 불패. 자, 강남에 내가 뭐 조그만한 걸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강남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면
불패, 네, 절대 패하지 않는다. 결국 뭐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남 불패가 늘 언제나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서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도 또 어느 날 보면 또 V자 반등, 또다시 그렇죠. 던져놓으면 또다시 돌아와서 어느 순간 또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가고 있고 계속 어떤 강남 불패는 마치 부메랑처럼 어느 순간에 늘 나타나기 때문에 뭐 강남 불패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 강남 불패가 엄청난 학습 효과를 갖고 있다.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여기에도 투자해보고 저기에도 투자해보고 아니면 뭐 주식에도 투자해보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그래도 늘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거두면서 가장 큰 안전성을 갖고 오는 것들은 결국은 강남의 부동산이더라 하는 이런 강남 불패의 뭐 정말 이 학습 효과.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강남 불패라는 것이 마치 콘크리트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 불패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계속 정말 콘크리트화 정말 단단해지는 강남 불패 믿음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이것이 결국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늘 올릴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요즘 강남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조금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삼성역이라든지 봉은사역이라든지 잠실역이라든지 맞죠? 이쪽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지금 현재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렇죠. 지금 국내 또 최고층 빌딩이 안 그래도 지금 강남 한복판 삼성역 봉은사역 잠실역 안 그래도 지금 대단한데 여기에 지금 그렇죠. 국내 또 최고층 빌딩 현대자동차 그룹에 또 어마어마한 105층에 569m 또 빌딩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삼성역과 봉은사역 이 사이 영동대로 14차선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빅 프로젝트 그렇죠.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라는 게 들어오죠. 여기에 GTX A 노선이라든지 GTX C 노선이라든지 이런 또 GTX 열차들까지 다 깔리면서 또 뭐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들이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또 잠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엑스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또 잠실 쪽에 그렇죠. 잠실 코엑스라고 하기도 하고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하는 또 이것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2023년, 2025년, 2027년까지 계속 앞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또 당장 내년에 엄청난 또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거죠. 지금 신논현역 그리고 논현역 그다음에 신사역 이쪽으로 지금 신분당선 연장이 지금 연장 개통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역으로 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판교 쪽에서 강남역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도 지금 뭐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2호선이죠. 강남역이. 자, 신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9호선이에요. 부동산의 황금 라인과 황금 라인이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또 7호선이에요. 자, 그러면 또 7호선도 강남의 핵심 노선. 자, 신사역 같으면 또 강남의 핵심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3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강남을 움직이는 모든 지하철들을 한 방에 그냥 그렇죠. 연결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용산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또 거대 또 공룡이죠. 자, 이쪽으로까지 지금 연결되는 것들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자, 신분당선 연장이라는 것이 엄청난 지금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 지금 역삼동이라든지 반포동, 잠원동 이쪽 업무지구 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기분양 쪽의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자 5월 지금 17일 쪽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LTV 규제 같은 경우 70%를 뭐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 자, 그런데 이왕에 분양이 된 어떤 상업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또 핵심 업무지구 쪽에 이런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많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짧은 시간에 그렇죠. 지금 뭐 강남을 다 분석해드리기도 어렵고 특히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강남에 있는 또 뭐 상업용 시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분석해드리긴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아까 강남에 100억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뭐 아니면 50억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뭐 자 이러면 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도 강남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실제 전략이죠.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강남의 건물주. 자, 우리가 건물주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뭐 200억짜리, 300억짜리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은 소형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들을 제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소는 신논현역 쪽하고 강남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 자, 더더구나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꼭 이 번호로 예약 전화를 하셔야 되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또 무료 상담까지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상담이 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화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뭐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이라는데 아니 3천만 원으로 어떻게 그렇죠. 강남에 투자를 할 수 있냐. 자 이렇게 야 이거 뭐 진짜냐. 너무 또 많은 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 강남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죠. 투자 사례를 오늘 갖고 제가 직접 뭐 분석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신논현역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신논현역이라는 곳이 자 황금 라인과 황금 라인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다이아몬드 라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 바로 신논현역이라는 곳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 강남에는 자 횡단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게요. 자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9호선 같은 경우가 계속 한강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결국은 나중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직접 연결되는 바로 그러면서 잠실까지 또 쭉쭉 연결되는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횡단 노선 중에서 우리가 황금 라인을 꼽아라 그러면 9호선을 많이 꼽죠. 특히나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이 정차이기 때문에 빨리 또 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으면 신논현역도 급행 노선이 정차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자, 또 강남에 종단 노선이 있는데 자, 지금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가 지금 강남구청 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남역, 강남의 가장 핵심이죠. 강남역으로 해서 이제 신논현역, 그다음에 논현역, 신사 쭉 올라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완전한 나중에 용산까지 연결되면 더하겠죠. 황금 라인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황금 라인 9호선과 황금 라인 신분당선이 만나는 유일한 역이 바로 신논현역인데 이제 곧 만난다라는 거죠. 이제 내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강남역이 있고 지금 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신논현역 9호선이죠. 자 그다음에 바로 위에가 논현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3호선 쪽에 신사역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용산역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분당선. 내년에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다 연결. 물론 바로 옆에 또 고속터미널역까지 또 쭉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죠. 자, 봉은사역 그러니까 삼성역 2호선하고
봉은사역 이 9호선 이 사이에 지금 현재도 코엑스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현대글로벌 비센터라는 어마어마한 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되는데 이것이 9호선을 따라서 신논현역으로 쭉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신분당선과 그렇죠. 이제 9호선이 만나는 신논현역이 다이아몬드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황금라인 9호선과 황금라인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 입지면서 바로 역세권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방 하나,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 1인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자, 방 하나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분리형 거실까지 또 되어 있어서 1.5룸 구조의 그런 강남의 이제 소형 주택인데 자, 55인치 TV, 에어컨 2대, 건조기, 냉장고, 세탁기, 비데. 자, 최근에는 우리가 1.5룸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이엔드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특히나 강남에 최근에 하이엔드급으로 그 분양된 이런 다세주택들을 보면 무려 13억에서 25억까지 분양을 했는데 이것이 완판이 되는 곳이 바로 강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 13억, 20억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신논현역에서 도보권, 역세권 안에 있는 바로 그런 1.5는 그것도 신축이고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첫 입주인데요. 이게 바로 4억 3,900에서 4억 4,500 정도인데 지금 이것을 전세를 지금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전세가를 먼저 좀 볼게요. 그러면 4억 1,000에서 약 한 4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확정가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강남의 신축 소형 주택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3,000만 원. 그러니까 정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정말 소액을 가지고 강남에 투자할 수 있는 실제 제가 매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월세인 경우에도 120에서 130만 원까지는 아주 높게 기대할 수 있어서 월세 투자로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런 작은 사례만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일단 뭐 3,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강남의 건물주택의 프로젝트를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전을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또 제가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전화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강남 좋은 건 나도 알겠는데 나도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뭐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텝 바이 스텝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막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뭐 처음부터 그 테헤란로에 있는 뭐 몇백억짜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습관들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내가 처음 하는 것들은 혼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개인 1대1 상담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어떤 시간들을 또 잘 활용해 본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